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난해부터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변을 일으켰던 엘니뇨가 올 여름을 끝내고 라니냐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 예측 모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여름 6월에서 8월 사이 엘니뇨가 끝이 나고 중립 상태가 유지되거나 라니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립은 엘니뇨와 라니냐가 모두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며 라니냐는 엘니뇨와 반대로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뛰어든 가운데 2030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매출 규모가 현재 2배에 달하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반도체 산업 컨설팅 업체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를 인용해 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이 2030년 1조 2천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은 올해 5천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2029년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데 이어 2030년이면 현재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모 기지로 둔 LCC 기업 플라이 강원이 경영난으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지 1년여 만에 새 인수자가 확정돼 지역사회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위닉스는 회생기업 플라이 강원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확정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위닉스는 이르면 7월께 플라이 강원 인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져갈 전망이죠. 세계 각국 정부는 반도체 자국 생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는 보조급 지급을 통해서 기업 유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나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들의 가치도 이와 함께 재평가될지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떠들썩했죠. 여러 가지 이슈로 좀 떠들썩했는데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강한 상승세도 눈에 띄었지만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었던 건 정부발 호재의 힘을 받으면서 가스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산유국이란 기대감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시장이 6월의 첫 거래일에 빨간 단추로 잘 시작을 알려줬는데 남은 한 주 또 남은 한 달간의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도 한번 바로 모셔볼 텐데요. 자, 오늘은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서두에도 간단하게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봤었는데요. 네. 오늘 시장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이슈도 나왔고 기존에 있었던 이슈에도 계속해서 좀 힘을 받는 테마들이 있었는데요. 자, 우선은 리그 분석을 들어봐야겠죠.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네, 오늘 장에 아주 좀 재밌는 해프닝이 벌어진 경기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있었던 게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들이 굉장한 강한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테마가 없어진 다음에 시장이 거래도 없고 뭐 엔비디아가 올라가도 이제 반도체주 안 올라가고 테슬라가 올라가도 전기차 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미증시와는 별개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밍숭맹숭한 정말 재미없는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가던가 아니면 뭐 중소형주 순환매가 돌던가 아니면 아싸리 테마주가 가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장이 맛있는 메인 반찬이 하나가 있어야 식탁이 조금 손님들이 식당에 많이 찾을 텐데 맨날 뭐 먹던 백반이 계속 나오니 그 식당이 잘 될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에서도 굉장히 외톨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좀 천대받는 증시였는데 오늘 깜짝 이 발언이죠. 산업통상부 장관과 또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그러니까 예전과는 좀 틀리죠. 뭐 원전 세일즈 뭐 이렇게 뭐 그래서 뭐 사우디 뭐 이러한 이해 네옴시티 이런 것과는 좀 결이 틀리게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다. 뭐 이런 아주 좀 흥미로운 얘기들이 오늘 시장에 좀 덮어주면서 간만에 증시가 아주 좀 활기차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이 뭐 오늘 하루짜리일지 아니면 뭐 연속적일지는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활력을 잃어버렸던 증시에 아주 좀 재밌는
선수 하나가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오늘 장세는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의 이 판도가 완전히 좀 변한 모습인데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의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들을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월장이 시작이 됐잖아요. 주요 일정들이라든지 저희가 좀 짚어볼 만한 이슈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강사님께서 네. 한번 도움 주실까요? 네, 화면 잠깐 보면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거의 시황과는 비슷합니다. 6월 달도 5월 달에 좀 연장선상에서 계속 뭐 연준에서는 인플레 2%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또 국제유가, 뭐 감산 얘기와 또 미국 드라이빙 시즌이죠. 미국도 이제 성수기 여름 시즌이 오면서 휴가가 아닌 게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에요. 기름 많이 쓰는 시즌.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유가도 왔다 갔다 할 거고, 뭐 중동 리스크는 점차 사라질 거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슈가 조금 한산해지는 6월 달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뭐 크게는 변동 없고요. 환율도 뭐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우리가 뭐 환율 1,400원 갔을 때 증시가 뭐 그렇게 많이 폭락하지도 않았고, 또 환율 하향 안정한다고 또 그렇게 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300원대 원달러 환율 시대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사람이 참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죠, 그죠? 뭐 그렇게 뭐 그냥 넘어가는 이슈인 것 같고요. 국제 유가도 뭐 크게 80달러대 이제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뭐 다시 한번 뭐 중동에서 정말 또 확전 가능성이 부각되지 않는 이상 뭐 드라이빙 시즌이 와도 미국 대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비축유, 그러니까 국제유가 조금 오를 것 같으면 이게 인플레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바이든이 11월 대선 앞두고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죠? 자기네들 전략 비축유를 계속 풀 거거든요. 그럼 국제유가는 뭐 감산 이슈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80달러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는 1,000달러를 돌파해서요. 뭐 엔비디아 3,000달러가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엔비디아의 AI 줄서기니까요, 그죠? 삼성전자도 AI,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 뭐 실패했다. 주가 폭락 나오고, 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의 선두주다. 아직 뭐 신고가 계속 경신해주고, 뭐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 뭐 마이크론, AMD 뭐 모두 다 엔비디아에 줄서고. 뭐 TSMC와의 엔비디아의 강력한 협업으로 대만 증시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엔비디아가 무너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무너지기 전까지 2차 전지주가 랠리를 펼쳤듯이 엔비디아는 뭐 이제 시작인지 아니면 뭐 아직도 뭐 버블인지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는 꺼지지 않을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1,000달러 가뿐하게 돌파해서 가지고 있고요. 애플도 괜찮아요, 그죠? 애플 왕이 귀환인가요? 애플도 이제 슬슬 다시 오네요. 올해 작년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시가총액도 1위도 뺏기고 엔비디아한테 바짝 추격을 당하면서 애플도 이제 좀 맛이 가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했는데 애플도 재빨리 안 되는 거 접고요, 그죠? 전장 쪽 이제 애플카 뭐 이런 쪽으로 뭐 자율주행 쪽 접고 얘네도 빨리 AI 쪽으로 좀 방향을 틀면서 현금왕이잖아요, 그죠? 애플도 주가가 좀 강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미국 증시는 매그니피센트 7 이쪽이 아니라 이제는 콕 집어 왕중왕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주 일정은 뭐 크게 없습니다.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고 뭐 이 유럽 의회성 뭐 22 통화정책회의 목요일 날입니다.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얘기가 되는데 뭐 22는 자기 깜냥에 비해서 이게 유럽이죠. 뭐 특별히 걔네는 AI 우리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AI와 엔비디아와 관련 주가가 움직이지만 유럽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유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AI 관련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강세의 흐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제조업 서비스 앤 PMI 요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일정에서는 요거 하나가 이제 시장 컨센이 49.7이거든요. 49.7 뭐야? 이제 50이에요. 50 기점으로 해서 위면은 이 확장이죠. 아래면 수축인데 시장 컨센은 49.7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요 정도만 좀 체크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이번 주도 크게 변동 없고요. 국내 증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미증시 올라간다 그러면 아무 일 없잖아요, 그죠? 국내 증시 갑자기 좀 재밌어질 것 같으니까 국내 증시에 오늘도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들 준비해 왔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미증시의 흐름에 좀 기대어서 전략을 짜기보다는 국내 증시를 주목하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 들어봤고요. 이번 주에는 다가오는 5일 발표 예정인 PMI 결과치를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도 일정까지도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런 일정 속에서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을 참고하시면 임학 전문가님과 탄탄한 전략들을 세워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위너 11 종목들과 함께 지금 시장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위너 11 라인업을 만나보기 앞서서 지난 MVP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활약이 너무 뛰어나서 제가 목이 다 메이더라고요. 네. 자, 일단은 DNC 미디어를 필두로 이 MVP 선수들의 좀 활약이 대단한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 선수들 목이 메우셨던 다음 주에 아마 울음을 한번 터뜨리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익들이 상당히 좀 잘 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에 좀 빗대서 하자면 스포츠는 모두가 기록의 경기잖아요, 그죠? 축구든 야구든 이제 기록 싸움인데 우리 승승장구 기록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부터 우리 명예의 전당 MVP 선수들 보면서 지난주 MVP까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IT 첫 번째 선수였습니다. 반도체 종목이었죠, 그죠? 이 시계의 흐름을 잘 보세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1주차 때 첫 번째 경기 때 이 시장 흐름, 반도체주들의 상승 흐름들이 시장의 줄을 이뤘었을 때 DIT 38.4%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매매 기법으로는 제가 21선 이 검은색 선을 양봉으로 세 번째 양봉이 밀집하는 4일째 매수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매수한 다음 날 바로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도 아주 첫 번째 경기부터 멋진 골이 나와줬었던 DIT였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흐름이 왔습니다. 5월 달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죠. 멋진 놈! 실리콘2를 바탕으로 한 화장품주였습니다. 그래서 IPML SC를 말씀 좀 드렸죠. 그죠? 루멘을 말씀 좀 드렸고 11선 상승 추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평선에서는 11선을 보고 추세 돌파형에서는 5일선 양봉 밀집 4일째 매수하라는 말씀 좀 드렸죠. IPML SC 56% 급등해주는 모습 아직도 신고가 가고 있죠. 그죠? 화장품 너무 좋습니다. 뜨겁고요. FST 오늘 한 번 더 갖고 왔어요. 펠리클 쪽인데요. 우리가 제가 이제 저는 이 1년에 365일이 있으면 하루에 2종목씩 매매해서 한 1년에 한 700개 매매해볼까? 거래소 이 양시장에서 상장 주식수가 한 2,650개 정도 되거든요. 2,650개 정도를 한 번씩 다 해보는 게 제 꿈일까요? 주식 접기 전에? 제가 죽기 전에? 제가 언제까지 주식을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월가 주식 명인들도 오렌 버핏도 피터 린치도 어떤 매니저들도 마찬가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주식을 콕 집어라. 평생 한 30개 종목만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는 말씀 좀 많이 하죠, 그죠? 저도 시황이 맞을 때 가장 잘 알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구질의 공이 들어올 때 배트를 휘두르듯이 일단은 저는 종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매매의 묘를 살리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FST도 반도체 쪽 수급이 오면 반드시 한번 제가 또 건드릴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난 MVP 때에서도 우리가 추세단에서 올라갔다가 플랫폼 11선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흐름들
보여줬고요. 이번 주 공격수를 한 번 더 갖고 왔으니까 이따가 종목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주간 단위 수익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수익률의 MVP를 차지했었고요. 세방전지, 2차 전지주들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저항을 받으면서 대신에 하이브리드 하세요 말씀 많이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AGM 배터리 세방전지가 추세를 타고 가는 20%대 이상 수익률 좋은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우리 풀무원 바른 먹거리, 자 우리는 이제 K-팝이 아니라 K-팝 요새 안 좋아요, 그죠? 하이브, SM, JYP 이제 그만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번에 삼양식품 오늘도 신고가 가던데요, 그죠? 불닭볶음면, 그러니까 내수의 우리나라 국민이 먹는 라면이 아니라 수출 비중이 80% 이상인 라면. 삼양이죠, 그죠? 농심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이 삼양 불닭볶음면이 식음료 종목들 시세를 이끌었죠, 그죠? 그래서 풀무원, 바른먹거리 그래서 30%대 이상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삼양식품을 언제 이렇게 점상한가 가는 걸 못 잡아요, 그죠? 실리콘2가 상한가 빵빵 가는 건 못 잡아요. 근데 실리콘2 상한가를 보면서 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물론 대장주를 잡으면 좋겠지만 대장주는 이미 떠나 있기 때문에 그걸 잡긴 좀 힘든단 말입니다. 아이패밀리 SC를 찾고 삼양식품 다음에 좀 뭐가 있을까? 식음료 쪽에 풀무원이 있지? 이렇게 아주 후발주를 찾는 매매들을 계속적으로 저는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장품 쪽에서도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올리브영. 그래서 이 여름 이제 선크림, 선스틱의 시기가 온다. 라는 말씀. 여름 성수기 선진 뷰티 사이언스 정말 많이 갔습니다. 110% 이상. 2주 만에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들. 아이패밀리 SC,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 실리콘2 상한가 두 방 안 부럽잖아요. 후발주만 찾아와도, 그죠? 오늘도 화장품 갖고 왔으니까 이따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산 대형주로도 수비수도 골을 넣는다 말씀을 좀 드렸죠. 34%. 이거는 좀 운이 좋았습니다. 주식에서도 정말 운대가 안 맞을 때는 정말 뭐래도 안 될 때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정말 그냥 이거 보고 저는 두산을 반도체 쪽 보고 샀는데 재생 쪽이 수소 쪽이 틀으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 그죠? 잘못 맞았는데 아주 제대로 들어간 골이 됐어요. 그래서 두산이 높은 수익률로 지난 MVP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 이번 주 MVP입니다. 지난 경기 바로 최근 MVP 나 혼자만 레벨업의 말씀 좀 드렸죠. 넷마블이었을까요? 아니요. IP를 갖고 있는 DNC 미디어라고 그랬습니다. 자, 매매 패턴을 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주 화면 그대로입니다. 지난주 화면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상한가를 기록한 이게 붕 뜨잖아요. 이게 주가가 가만히 옆으로 횡보하던 종목이 상한가가 떠버린 이만큼 공간이 빕니다. 이 빈 공간, 이 에어 구간이 있어요. 포켓 구간이 있는데 이게 공간이 빙 뜨면 희한하게 종목들이 이거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거를 채워서 올라가든 떨어지든 일단 채우고 보자라는 심리가 있어요. 에어 포켓 이 에어를 채우자라는 이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보니까 이거 한번 채울 것 같은데요. 말씀을 좀 드렸죠. 채웠나요, 안 채웠나 오늘 볼까요? 네, 이거를 오늘 딱 제가 오늘 31,200원에 전량 매도의 흐름들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1시간에서 물론 종목들도 많이 알려드리고 히든 종목 외에 또 많은 선수들, 좋은 수비수들, 공격수들, 미드필더 진영을 나눠서 시가총액별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또 좋은 매매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1시간 늦지 않게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흐름들 왜 31,200원이었냐 오늘 장중 고점이 31,400원이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오전에 잡아냈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에어포켓 이 구간에서 지금 딱 치죠. 그죠? 여기 채웠잖아요. 그죠? 여기 이 공간을 딱 채웠습니다. 여기를 채웠는데 더 가려면 이 종목이 혼자 갔어야 되는데 오늘 왜 움직였죠? 네, 네이버 웹툰 상장으로 움직였습니다. 네이버 웹툰 상장으로 이 움직였을 때 종목이 한 3등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죠? 미스터블루, 뭐 Y 종목들이 대장주로 움직이고 그래서 에이 오늘 텄구나. 그래서 갭 치우기만 수익으로 완료하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여기 눌림목에서 잘 말씀 좀 드렸다가 오늘 MVP 15.6% 수익이 완료가 됐다라는 말씀 이렇게 MVP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 MVP 선수들의 활약을 먼저 좀 짚어봤죠. 적게는 15%부터 많게는 10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같은 활약을 보이는 종목들 나도 한번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시장 전략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위너 11 종목들 살펴봐야겠죠. 어떤 종목들로 구성돼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위너 11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지난주와 좀 비교해서 수비수에서도 약간의 선수 변동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중간에 살펴보면 두 종목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수 진영을 살펴보니까 오늘 장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보였었던 선수들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좀 확인해 봤고, 자, 이어서는 우리 임학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비수 진영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 약간의 선수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수비수 두 종목밖에 안 났습니다. 이번 주는 좀 장 분위기가 괜찮아서 공격으로 수비보다는 좀 시가총액 큰 종목보다는 중소형주 시가총액 작은 종목으로 조금 강하게 좀 푸시를 해보자.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번 주는 한번 매매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자 수비수 종목을 확 뺐고요. 미드필더 공격수로 포지션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솔루션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엔비디아가 주가가 1,000달러 돌파해도 삼성전자 주가가 안 가잖아요. 하이닉스도 갭 떴다가 밀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테슬라가 가도 안 가잖아요. 이렇게 넷플릭스 가도 OTT 안 가잖아요. 이렇게 미증시와 좀 이 궁합이 요새는 좀 잘 안 맞습니다만 너무 궁합이 벌어진 게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자, 미국의 태양광 업체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인데요. 자, 5월 달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갔었던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의 상승률 거의 탑5 안에 들었던 종목입니다. 퍼스트 솔라 170달러대에서 290달러 초반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70%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미국 태양광 퍼스트 솔라가 최근에 움직였을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 원전 그리고 지난주에 태양광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었던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죠? 이 AI빨 전력난에 과연 그럼 이 전력 어디서 수급을 할 것이냐? 태양광, 원전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미국 기업인 퍼스솔라만큼이나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 보조금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기업이 바로 하나솔루션, 하나큐셀이죠, 그죠? 그래서 참 차트가 좀 더럽네요, 그죠? 네, 음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색안경이죠. 국내 증시는 안 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폄하하는 시각들.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간 좀 미국장에 오히려 서학 개미들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죠? 에이, 삼성전자 살 거야? 엔비디아 사지 뭐, 그죠? 하나솔루션 살 바에 퍼스솔라 사지 뭐, 이런 식의 좀 시각들이 우세하면서 종목들이 좀 시원한 뻗어주는 맛은 없는데 저는 6월달 장세부터 하반기 장세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국내 증시에 좀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중국 증시, 홍콩 H지수 이런 것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닥 찍고 굉장히 열심히 올라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또는 모두가 포기할 때 주식시장은 종목은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장도 그렇고요. 하나솔루션도 정말 이 퍼스솔라만큼이나 미국 시장 또는 이 태양광 쪽에서 오래된 업력과 더불어 또 캐파 이런 것들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수비수로 하나솔루션 믿어봅시다. 음봉 많고 좀 차트가 더럽긴 한데 다 덮어버리면 되죠, 한 방에, 그죠? 태양광 대장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솔루션이 될 것 같으니까요. 네, 하나솔루션 수비수를 한 번 더 기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괜찮습니다. 반도체 쪽 오늘 조금 쉬었는데요. 이 AI 쪽,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 동박 쪽 빼고요. AI 가속기 쪽으로 보자 그랬죠, 그죠? 2차 전지주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내로남불이냐? 2차 전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니 솔루스 첨단 소재는 왜 자꾸 하는 거야? 동박 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2차 전지 동박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AI 가속기 쪽으로 동박 모멘텀으로 새로운
반도체 쪽 모멘텀을 좀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루스 첨단 소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탄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여기 상한가 있죠, 그죠? 여기 상한가 있고 이것도 상한가입니다. 갔다 하면 그냥 상한가 가요. 종목이 지금 양봉 잘 밀집해서 올라오고 있죠, 그죠? 제가 좋아하는 패턴의 또 흐름들이 나와 좋습니다. 뭐라 그랬죠?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그죠? 21선을 자 양봉 하나, 둘, 셋, 넷, 4일째. 여러분들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 매수 포인트 그리고 이 5일선을 깨질 때까지 그냥 갖고 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매매 아니니까 수비수 솔루스 첨단 소재 시가총액이 꽤 됩니다. 시가총액이 꽤 되니까 수비수 종목으로 골 넣는 수비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비수는 좀 든든한 두 형님께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되면서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전술을 좀 앞으로 몰입을 시키는 전술을 좀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 시장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자, 이제 중간 라인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종목이 있는데요. 자, 분석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히든 종목은 아시다시피 오늘 공개하지 않습니다. 종목명 공개해드리지 않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이제 종목명 알려드리고 관련한 정보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훨씬 더 이 공개된 종목보다 중요하고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가려놓은 거고요. 설명은 여러분들 자료집을 통해서 종목을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또 매매도 자신 있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매매도 내가 잘 아는 기업에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지. 뭐 보도 못한 기업에 뭐 투자 금액 얼마나 매매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 기업들이니까 가려놓은 거니까 그 부분 함께 하시면서 체크하시고요.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HGC 에너지는 일단 가볍게 한번 들어가 본 집단 에너지 사업자라고 지난주 이제 히든 종목으로 가려놨던 종목인데 오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만만해요. 에너지주들 다 가는데 약간 좀 생각을 한번 틀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태양광, 풍력, 뭐 원자력 이런 거 가지만 아주 또 재밌는 모멘텀 집단 에너지 사업자라고 해서 재밌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 이런 기업들 한번 꺾기 매매죠. 한번 꺾을 때는 실적이 좋은 놈만 가야 되거든요, 그죠? 실적 뭐 1,500억에서 2,000억. 2023년 1,000억 다시 1분기에만 1Q에만 50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 한 60%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한 AI에서 이제 에너지로 변환되는 이 흐름에서 테마주로서 움직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수소주 이런 거 못 따라붙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래서 SGC 에너지 만만하게 그냥 한번 여러분들 만만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가캠바이오 한 번 더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번에 안 가면 다시는 안 갖고 오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요즘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왜 자꾸 종목에 미련이 가냐면 아스코 학회가 이제 내일 마감이 됩니다. 오늘 유한양행도 주가가 좀 급등을 하던데 이렇게 좀 관련한 모멘텀들 뭐 비소세포암과 관련해서 뭐 유한양행 주가 급등이 나왔고 일각케미 ADC 기술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아직 안 나왔어요. ADC가 굉장히 좀 이번 아스코 학회에서 굉장히 좀 화두가 많이 됐는데 주가의 반영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 남았습니다. 내일이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 아스코 모멘텀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죠? 이번 주도 안 가면 진짜 다음 주 안 갖고 올게요. 네, 리가캠바이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그냥 공격수까지 제가 볼게요. 네. 카페24 보겠습니다. 카페24도 굉장히 잘 갔어요. 카페24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11선을 잘 타고 가는 기업이고요. 요새 앵커님 홈쇼핑 보시나요? 홈쇼핑? 저는 안 보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늘 보세요. 늘상 홈쇼핑. 계속. 약간 좀 홈쇼핑 보시는 분들 이제 습관이 아닌가 그냥 볼 거 없으니까 틀어놓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홈쇼핑에서 뭐 구매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약간 좀 중독성 있게 좀 애들 광고 보도 지금 이렇게 어르신분들 보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홈쇼핑의 이 매출 추이는 약간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TV 드라마를 안 보고 OTT를 보는 것처럼 TV IP에서 홈쇼핑을 보기보다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소셜 이쪽으로 유튜브, 뭐 틱톡 이쪽으로 이제 이 시장이 방향을 우리가 IPTV에서 OTT로 시장이 넘어가는 것처럼 광고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대 변화에 굉장히 잘 리드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에그 이커밍즈죠, 그죠? 유튜브 진출, 그러니까 나영석 PD 이 회사의 지구오락실, 서진이네,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쪽 이 소속 콘텐츠 스튜디오인데요. 이쪽에 이제 유튜브 15야
아시죠? 그죠? 시보야의 광고를 얘네가 또 이 카페 입사가 맡아서 하고 있고, 물론 유튜브에 구글의 지분도 투자받았죠. 그죠? 유튜브 광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대의 변화에 맞는 홈쇼핑주는 지고 이런 소셜 라이브 커머스 기업들이 주가가 좋아지는 또 시기가 왔다. OTT 시대가 온 것처럼 광고 미디어 쪽도 이런 시대가 오고 있구나. 여러분 카페 입사 주가를 보시면서 이 시대의 변화를 체험하시고, 우리가 그것만 알면 지식이 있고요. 이거를 실행에 옮기면 수익이죠. 그죠? 카페 입사 계속 공격수로 갖고 오는데 아마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카페 입사 이번에도 공격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ST 보겠습니다. FST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좀 드렸죠. 반도체 쪽 순환매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정말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삼성전자 안 될 것 같으면 또 올라가고 아주 청개구리 같은 우리나라 국내 시가총액 1위를 청개구리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정말 열받는 일이긴 한데,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부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떨어지고 있지만 좀 많이 경쟁이 뒤쳐져 있지만 기존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규모 항공모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거시 제품에서 삼성전자를 따라올 기업들이 없습니다. 글로벌 어디에도.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그렇다고 뭐 선두 기업이 될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버텨주면 다시 한번 이 묻혀 있었던 종목들이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FST 펠리클 쪽 EUV 공정단에서 국내 첫 아마 성공을 해준, 지금은 미국 일본의 미쓰유학에서 전량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제발 좀 국산화에 성공해서 FST가 첫 펠리클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기관도 많이 사잖아요, 그죠? IT 반도체 쪽에서는 좀 바이오 같은 기업이 아직 존재하지는 않지만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을 그냥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경동 도시가스, 경동 돈가스가 아니고요. 네, 도시가스입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이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테마는 한번 이렇게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빈살만 왔다 갔다. 그래서 뭐 네옴시티 관련주를 뭐 산다. 아니면 뭐 또 뭐 중동에 리스크 완화된다 된다 그래서 뭐 또 거기에 뭐 재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일회성입니다. 근데 테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 신선한 건 한번 해봐라. 신선한 거 물리더라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또 산유국이라는 뭐 옛날에는 칠광구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하진원 씨 나오는 영화로도 한번 제작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 정말 한 십수년 만에 나온 이 산유국 얘기거든요. 물론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그죠? 또 또 우리 제가 앞서 서두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초전도체와 좀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그래요, 우리가 초전도체의 기억이 아직 살아 있죠, 그죠? 와, 이거 되는 거야 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초전도체를 국가의 수장이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어디 기업의 총수가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뭐 어디 선생님이 어디 뭐 연구진이야 뭐 얘기했다라고 해 주가가 그렇게 갔는데, 이 유전은 정말 국가의 총수가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것이 현실의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굉장히 프레시한 재료고요. 신선한 테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경동 도시가스 만만하게 한번 한 주 놀아보자. 여러분들 그렇게 공격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위너 11 라인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라인업 중간중간에 가려져 있었던 히든 종목들은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시장 공부가 좀 필요하다, 전략들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들 힌트를 들어보기에 앞서서 지난 히든 종목들의 활약은 또 얼마나 뛰어났을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종목들 상승률 탑5 종목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은 탑5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쩜 이렇게 상승률이 좋아요? 이랬더니 안타까워하셨잖아요. 네. 저를 역시나 오늘도 제가 좀 작아지게 느껴지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몇몇 종목은 거진 제 키를 거의 쫓아오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힌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화장품은 빼놓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2차전지 갖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화장품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화장품부터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익률에서 보였지만 선진 뷰티 사이언스 120%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탑5 종목 중에 2개가 화장품이었잖아요. 화장품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화장품 또 후발주를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화장품주들 아시다시피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실적 모멘텀은 어디서 터졌습니까? 중국? 아니죠. 중국에서 터졌을 때는 과거에 뭐 설화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가 브랜드들, 그리고 따이공들이 우리나라 마스크팩 와서 보따리 상들 와갖고 그냥 막 면세점 가갖고 막 2017년도 이럴 때 막 정말 무더기로 막 사갈 때가 아모레퍼시픽 막 주가 40만 원 갈 때가 그때가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사드를 맞고 지금 9년째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엔터, 미디어, 화장품 이런 중국향 기업이 트리거가 상당히 많이 죽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 시장을 포기할 건가요? 절대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항중 정상회담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내줄 건 내주고요, 그죠? 반도체 쪽 약간 수출 제한도 여러 가지 미국과의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좀 풀어내고 그리고 우리 받을 건 또 받아야죠, 그죠? 9년 만에 콘서트 재개나 또 뭐 게임 조만간 또 파노 이런 것들도 몇 개 내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국 쪽에 한번 좀 모멘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중국 쪽, 중국 때문에 못 갔으니까 중국이 풀어지면 결자해지. 저는 주식시장에서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오버행 이슈 때문에 못 갔다. 근데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는 순간 주가는 빵 치는 거고요, 그죠? 이런 거 실적 때문에 못 갔다. 실적이 좋아지면 간다. 이거는 당연한 논리지만 주식의 외적인 요인들, 부수적인 요인들로 악재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던 족쇄가 풀어지면 주가가 훨훨 수십 배 빠르게 주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쪽에 모멘텀, 그러니까 중국의 악재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얘는 빨리 미국으로 진출하고 일본으로 해서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지금 잘 가는 화장품들처럼 미국 시장 공략하고 일본 시장 공략하면서 발빠르게 변화했다면 이 기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고집을 부렸습니다. 중국 하다가 결국 이 지경이 됐었는데요. 이 지경을 과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중국의 아마존 JD.com의 위주로 납품을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뷰티 건기식 브랜드,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것들을 틱톡은 중국 거잖아요, 그죠? 틱톡이나 중국의 유튜브가 이제 콰이쇼우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의 유튜브 콰이쇼우, 중국의 인스타그램 샤오홍슈. 그러니까 중국의 유튜브, 중국의 틱톡, 중국의 이 인스타그램 이쪽으로 굉장히 마케팅을 열심히 해왔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왕홍, 그죠? 이 빅 인플루언서 라이브 커머스 매출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샤프란 말고 혹시 샤오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배우가 샤오란인데 배우라기보다는 이제 인플루언서죠. 샤오란과 함께 이 콰이쇼를 통해서 국내 뷰티 브랜드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뷰티 브랜드를 이 인플루언서와 함께 중국의 유튜브 채널에서 판매를 해주도록 이 기업이 짜주는 거예요.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매출이 얼마가 나왔냐면 17시간 만에 40억 매출이 나왔습니다. 17시간 만에. 반나절 만에 40억 매출을 올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60여 명의 경쟁력이 있는 왕홍들과 더불어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많이 사업 비즈니스를 확대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인디 브랜드들, 뷰티 브랜드들이 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많은 기업들을 성공 스타일을 보면 자, 이제 중국으로 갈 거잖아요. 그죠? 중국으로 가면서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관해서 요거 하나 남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은 또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저는 선진 뷰티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차트 잘 보세요.
자, 주가 징그럽게 안 갑니다. 화장품주들 4, 5월 달에 다 날아갈 때도 못 가요. 왜? 얘는 중국이니까요. 다른 애들 미국, 일본, 유럽으로 가는 건데 얘는 혼자 중국에 머물러 있으니까 반도체로 치면 레거시 제품들이죠. 그죠? 옛날 거 갖고 계속 하니까 주가가 안 가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모멘텀이 이제 슬슬 부각이 되면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모멘텀이 부각해서 차트가 쓱 찌가 올라오듯이 여기가 물이면, 여기가 수면이면 찌가 쓱 위로 올라오죠. 그죠? 그러면 차트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를 받고 있죠. 자, 어떤 차트였냐면 자, 이 차트가 뭐였는지 보세요. 이게 선진 뷰티 사이언스 제가 5월 달에 처음 갖고 왔을 때 차트입니다. 얘도 징그럽게 안 갔던 종목이에요. 얘는 이 선스틱에 특화된 소재를 갖고 있는 기업. 화장품주들은 대부분 ODM이나 이쪽 이 종목들이 인디 브랜드들이 많이 갔는데 얘는 소재였습니다. 소재. 그죠? 화장품 소재를 만든 기업이라 얘도 약간 결이 틀리니까 주가가 안 가죠. 그죠? 그러다가 얘도 잘 보세요. 어떻게 되나? 고개를 자, 여기서 쓱 머리를 매물대를 여기 뚫어내죠. 쓱 고개 들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제가 그래서 이거 일어나나 본데요. 이 종목도 보셔야겠는데요. 그리고 나 주가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갔습니다. 이때 당시 차트 보이지도 않죠. 그죠? 차트는 상대적인 거예요. 2%짜리가 막 가다가 5% 나오면 이게 상한가처럼 보이고요. 10%짜리가 상한가가 이렇게 있으면 10%도 요만해 보입니다. 그죠? 주가가 여기서 한 130% 올라갔어요. 말씀드렸던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이렇게 올라갈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중국에서는 그 종목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종목명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자료집 드릴 테니까 매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국내 최초 혈액 투석기가 만드는 회사입니다. 약간 좀 결은 틀린데 이 종목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재미를 아주 크게 봤던 종목입니다. 2월달, 3월달에 이제 시각처에 FDA 승인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승인이 안 나왔나요? 네, FDA 승인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주가가 한 20-30% 우리가 멋지게 수익 냈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임상에 들어갑니다. 서울대 병원 포함해서 18개월 동안 임상이 진행이 됩니다. 국산 혈액 투석기고요. 그동안에 혈액 투석기 이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FMC 박스터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국내 최초로 필터 멤브레인 만드는 회사인데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투석기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미 10종에 대해서 10종에 대해서는 시각처 3월 달에 판매 승인이 났어요. 팔 수 있습니다. 이제 임상 4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임상 3상이 시각처에 승인이 나면 판매하거나 나면 이제 판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과정을 지켜보는 환자가 직접 쓰고 이용욱이 쓰는 게 4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4상 들어가고 그리고 이동형 혈액 투석기 이제 혈액 투석기를 여러분들 환자분들 보시면 꼭 혈액 투석이 되는 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시고 굉장히 불편함 많이 겪고 있는데 이거를 가정용 혈액 투석기 그러니까 이동형 혈액 투석기를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18개월 동안 서울대병원하고 임상을 실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좀 모멘텀들이 특히나 이제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한테는 기업의 주가를 떠나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재밌어요. 이거 외국인들이 갑자기 빡 들어올 때 주가가 딱 올라갑니다. 외국인 딱 들어올 때 주가가 딱 올라가요. 그죠?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외국인들이 확 들어올 때만 주가가 20-30%씩 올라가는데 지금 3월 달에 한 번, 5월 달에 한 번 주기가 지금 7월인가요? 주식에 그런 주기는 없어요. 주식이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차 이 자리만 오면 한 번씩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도 한번 살짝 고개를 들더라고요. 어제 오늘 외국인들 많이 샀어요. 그러다가 한번 내일 한번 딱 들어올리면 또 한 13,000원까지 한 번에 또 상한가 20%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장기 투자할 종목은 아니에요. 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이렇게 좀 기술력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오래 갖고 가기보다는 외국인 들어올 때 한번 또 딱 들어가서 수익 내고 또 다시 한번 9,000원대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명 빨리 확인하시고 움직이기 전에 외국인들은 차트를 만들면서 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확 샀다가 확 안 사버립니다. 그죠? 제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차이점을 알려드렸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의 이 들어오는 물때를 한번 여러분들 찌가 올라올 때 한번 탁 챙겨서
단기 수익 한번 내일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슈퍼 커패시터와 관련해서 중형 커패시터 관련해서 좀 에너지 쪽으로 저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가스, 느닷없는 호재의 석유주들이 거의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석유를 매장돼 있다라는 가스가 매장돼 있고 이거를 한다라는 얘기를 산업통상부 장관이 무슨 뭐 그분이 주식하시는 분인가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어떻게 알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뭐 몇 배가 매장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알 바 아니고요. 그건 테마로만 즐기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에너지 쪽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제 AI 시대에 서브로 굉장히 화두가 될 겁니다. 특히나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 것이고 생성할 것이고 어떻게 그러면 저장할 것인지. 태양광이 무슨 뭐 태양 24시간 떠 있어요? 아니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24시간 붑니까? 그죠? 풍력도 그렇잖아요. 그죠? 원전은 한 기 짓는데 뭐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캐파시터,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더 리어하게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여기 보시면 적용 분야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스마트 미터기, 태양열, 풍력 이쪽으로 커패시터가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확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핵심 소재 수소 쪽에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2차 전지 4대 소재가 있었죠, 그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수소에서는 이 네 가지입니다. 지지체, 촉매, MEA, 카본, 분리판 4개가 있는데 이 기업이 수소 쪽에서 이 3개를 모두 다 하고 있어요. 이 2차 전지를 치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회사죠.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하니까요, 그죠? 수소가 아직은 뭐 그렇게 활용도나 이 캐파가 나오는 섹터가 아니고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2차 전지처럼 확장을 할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많은 일단은 영역을 할 수 있는 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제가 이 제목을 기관의 주가 길들이기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 저도 이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제가 뭐 크게 막 수백억을 움직이진 않지만 거래량이 없거나 이런 종목들을 한 번에 사진 않아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내가 몇 억을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해야 이거는 내가 이 주가 만들면 내가 최대 주주 되겠다. 속칭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너무 빨리 움직이겠다. 이거는 아무리 좋아도 이건 좀 못 건드리겠다. 아니면 이거는 좀 오래 사야겠다. 내가 많이 사면 주가가 많이 움직이니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관들 어떻게 매매하나 보세요. 자, 한번 매수합니다. 주가가 뚱 올라가죠. 그죠? 주가가 한 번 더 매수 뚱 올라가죠. 주가 제가 이 주황색 천원 1번, 2번, 3번, 4번을 보세요. 자, 기관 투자자들이 샀다가 놨다가 샀다가 놨다가 얘네들 왜 이럴까요? 단타 치려고요? 안 움직이면 팔고 올라가면 사고 얘네가 이럴까요? 아니요. 건드려 보는 거예요. 퐁당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내가 올렸을 때 얼마가 따라붙고 내가 팔았을 때 얼마가 떨어지는지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매집하기 전에 퐁당 이걸 이제 길들이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길들이다가 주가가 이제 길들여지잖아요. 주가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 말을 들으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멋지게 또 드라이빙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소 쪽이나 이 캐파시터 쪽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 길들이기가 계속 좀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느새 또 기관이 한번 쫙 당겨볼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수익 실현하고요. 기관이 또 퐁당 던질 때 매수를 하고요. 거꾸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죠? 지금 21선 살짝 눌려 있을 때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이번 주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에 있어서 힌트도 좀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들이 궁금하다, 시장에 있어서 보다 자세한 공부가 필요하다, 우리 이목 전문가님과 시장 전략 한번 같이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위클리 MVP로는 DNC 미디어가 꼽혔죠. 15.6%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SGC 에너지, 경동 도시가스를 포함해서 위너 11 종목들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